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제가 그러니까 그 독감으로 일주일 고생하고. 일주일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나을 때쯤 됐는데 디스크가 갑자기 터진 바람에 급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니까요. 40대를 눈앞에 두고 결국 허리가 버티지 못했다. 아홉수다. 그런 건 딱히 믿진 않는데 그냥 4분기 내내 아프다. 너무 네, 너무 제가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알면서 이렇게 오래 못 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치? 거의 한 회사에 늘 있었고. 원래 이렇게 뭐 계속 아프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음, 오래 왜 못 그럴까요? 봤는데. 어떤 변화가 저한테 있었을까요? 사실대로 얘기해줘요? 이직을 했죠. 아니요.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 회사에서는 안 아팠는데 왜 여기 오고 아픈 걸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먹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거라고.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회사인 걸로. 여러분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 음. 그런 걸 뛰어넘는 게 회사다. 일단 좋은 거 먹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먼저 해봐요. 그리고 나서도 아프면 내가 그때 인정해줄게. 요즘에는 근데 이제 좋은 거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다행이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대를 차고 안 보이겠네. 제가 되게 거창한 무려 25만 원짜리 복대를 차고 있습니다. 이 병원 나쁜 놈들. 너무했네. 인터넷으로 필수. 찾아보니까 아무리 의료용이어도 한 10만 원 언더면 사겠더만. 이걸 아니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응. 뜯어서 그냥 주더라고. 그리고 돈을 청구.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퇴원수속 밟을 때 이걸 따로 계산하더라고. 병원 어딥니까? 근데 수술은 잘 받았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좋게 생각하면 올해 이렇게 털고 2024년에 아홉수도 끝났겠다. 되게 아홉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계속 밀고 있어. 왜냐면 제 주변에 회사 이 때문이라니까. 사람과 동갑인 사람들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들 이렇게 하지? 하는데 보니까 다 이 나이야. 그래서 갑자기 내 내년이 그분들도 우리 회사 다니나? 아니요. 한 분은 KBS 계시고 아플만 할 수도 있죠. 네, 그쪽도 정신 없고 하니까. 네, 그리고 작가님. 네, 그리고 뭐 여기저기 다들 그러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담이었는데. 아무튼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마음은 기쁩니다. 몸은 지금 너무 기다렸어. 켜져 있는데 기다렸어. 네.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링거를 맞으러 너무 힘들어. 막 현기증이 나. 근데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기분은 좋다. 연기가 많이 늘었네. 그렇고요. 2주 없는 사이에 너무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없어도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없는 사이에 되게 그립더라고요. 음. 이게 티키타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도 네네. 그렇고. 예, 중간에 자꾸 메끊는다고 그렇게 짜증을 냈지만 막상 없으면 서운하다. 미안합니다. 뭐 그런 거죠.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재님, 진호님, 이제 인사드리네요. 저희 본부장님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어나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 출연료 결제해 주시는 분이 이분이다. 두 번은 한국은 그렇지.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뭐 기분 좋은 마음에 농담 네.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저희 본부장님이 들어와 계시는 관계로 빨리. 회사 때문에 아픈 건 아니다. 어, 아웃인가 보다. 나이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아웃.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증시 이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증시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한 주간 증시도 여전히 엄청난 종목 장세였다. 그런데 한 2주간의 종목 장세와 조금 사뭇 달라진 패턴이 있다면 그래도 2차 전지 반도체가 주도해주는 종목 장세고 네. 2차 전지가 회복을 보이는 종목 장세다 였다는 게 이번 주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양도세 기준 이슈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기대를 했다가 추경호 부총리가 검토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대를 꺾었죠. 그리고 수급적 불안감이 감지됐는데 때마침 이제 반도체 그리고 FMC
이쪽에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시장이 나름의 그 악재를 상쇄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럼요. 특히나 올해는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워낙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파월 형님께서 네, 이번엔 예. 진짜 파월이 도와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26일 경에 네.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뭐 조금 수급적인 경고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과정 혹은 뭐 장기 투자 과정에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주력으로 반도체가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내용을 좀 체크해 볼게요. 거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무한루프 긍정의 논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도 그렇게 워낙 좋지 않았었는데 일부 기업들이 예상 상회 실적을 내주면서 반도체 가격 등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끝자락에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던 낸드까지 가격이 11월에 20%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 정도 가격 올라가니까 사재기를 하는 거죠.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그 맥락에. 그러면서 AI 모멘텀은 지속되고 있고 하다 보니 반도체 업황 전반의 개선 기대감이 있고 AI가 온디바이스 AI로 그리고 CXL이라는 새로운 또 뉴페이스들까지 등장하며 계속 반도체를 조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체적인 궤는 명확합니다. AI의 발달로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고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사양이 높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겠네? 이 논리가 끊임없이 돌면서 그냥 색다른 모양을 계속 찾아서 논리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뭐 증시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토리는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맞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사실 안 좋은 게 없어요. 재고 떨어지고 줄고 있고 가격은 올라가고 시장은 다시 확대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모바일 수요 늘어나고 있고 근데 반도체에서 그나마 하나 뭔가 약간 좀 물음표가 붙었던 게 새로운 폼팩터랄지 아니면 새로운 수요가 나와야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 수요 가지고는 뭔가 레벨업이 되기 힘들다였는데 AI가 이렇게 만개를 해버리니까 뭐 안 좋을 수가 없죠. 사실 더 올라야 돼. 덜 오른 감이 특히 우리나라는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 기준으로 말씀 주시는 거고 네. 중소형 주택은 이미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에서도 계속 덜 오른 걸 또 찾더라고요. 네. 중소형주 많이 오른 거 팔고 또 다음 거 사고 이런 식의 정말 말 그대로 테마 순환이 무한 루프로 돌고 있어서 이번 주에 새로 나왔던 건 CXL입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데 CPU, GPU, DRAM 저장 장치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량 뭐 혹은 DRAM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논리 하에 이게 CXL이 등장하면서 이 기술로 결국에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기술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걸 처리하려고 반도체를 쌓는 HBM 논리나 혹은 CXL 논리나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왔고 이것은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끝날지는 좀 더 보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 규모는 적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가 더 이어질지 봐야 되고 CXL에 연결되는 종목들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집합 종목들이라서 언제든지 이슈 타고 또 시세를 분출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단기 테마로 지나갈지 장기적으로 안착을 할지는 좀 보셔야겠고요. 온디바이스 AI가 말씀 주신 새로운 폼팩터 이제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앞단에 서 있는 것도 또 삼성이에요. 갤럭시? Yes. 이어폰이랑 폰이랑 노트북에 전부 다 AI를 탑재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 그냥 이어폰을 꼽으면 실시간으로 통역해주겠다 뭐 이런 거 다 되잖아. 이거 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그 예시들이 요즘에 이제 영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공부 안 시켜도 되겠다는 그 생각도 맞아. 했어.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AI가 탑재된 새로운 폼팩터가 전체적인 세트 수요를 견인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업황 속에 계속 곁다리들이 생겨나면서 종목들이 소부장단도 잘 돌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힘을 낸 데는
FOMC가 크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다들 뭐 내용 접하셨겠지만 사실은 시장이 내년도 금리 인하 4번을 이미 반영을 한 채로 막 달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자회담에서 이제 파월이 좀 눌러주지 않을까, 반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 니들이 맞아. 우리 금리 낮출 거야. 이런 뉘앙스를 명확하게 해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종식됐다라는 것을 좀 못 박아준 느낌의 FOMC였습니다. 사실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만 봤을 때 6월 FOMC까지 2번 금리 인하는 지금 한 90%이거든요. 맞아요. 약간 좀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당연히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파월이 그냥 산타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저희 머니투데이에서 산타 모자 쓴 그래픽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당연히 환호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 뭐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어떤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 랠리들이 실제로 나타났었던 또 한 주였습니다. 네. 금리 압박을 받고 있었던 섹터가 전원 다 나이스를 외친 느낌이었달까? 그래서 제일 눈에 띄는 건 뉴욕장 기준으로는 사실 태양광입니다. 네. 2거래일간의 태양광 쪽 시세가 정말 속된 말로 미쳤어요. 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막 환한 솔루션 해갖고 화날 정도로 못 간다 막 있었던 국내 태양광 종목들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풍력주들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신재생이 장기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고금리 압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됐고, 전기차 그랬고, 바이오 쪽도 어제 뭐 HLB나 유전자 가위를 필두로 해서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곳곳에서 눈에 보입니다. 그 밖에 제가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건 미국에서 이제 유니티랑 로블록스가 치고 네. 나가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도 로블록스 XR, 오랜만이다. VR 기기들 이제 CES에서 화두가 될 거거든. 네. 그러면 또 관련한 종목들 분위기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오늘은 뭐 덱스터나 선익 시스템 이런 쪽에서는 움직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다음에 또 로봇이 올려나? 로봇이 와야죠. 연초에 네. 그런 흐름들이 약간 루틴처럼 그렇게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직 AI 로봇은 올해 이렇게 뜨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다라는 그럼요. 네. 얘기가 더 많으니까요. 이번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 박았는데 와우. 이번 좀 놀라웠어요. 기존에는 약간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1세대 때는. 근데 이번에는 막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거의 내 손가락이랑 비등비등해. 그리고 걷는 속도도 빨랐고 저렇게 계란을 집으면서 충분히 관절 등과 이 감각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영상으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아주 징그럽더라. 근데 진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이 있잖아. 조만간 몇 년 안에 정말 집에 다 저런 로봇 집사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만약에 가격이 낮아진다면 가능하겠는데? 라는 느낌까지 오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연봉 3천만 원 이하의 무휴가 노동자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만큼 봐야죠. 뭐 대기업의 로봇 투자 늘어나죠. 이렇게 기술 발전 보여주고 있죠. 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로봇주를 어떻게 트레이딩 하실지 한번 장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테슬라인가? 테슬라 오늘 5% 올랐다. 결국 테슬라인가요? 병재님 로봇주 잘 하시잖아. 아직 갖고 계실걸요? 병재님께 힌트를 드려봐야겠다. 네. 영훈님 오랜만이에요. 참 테슬라는 대단합니다. 영훈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시지? 요즘에 생방도 안 오셔가지고. 아, 그랬어요? 네. 지난 2주 동안? 저도 모르겠어요. 안 나왔으니까 할 말은 아침, 없습니다만. 아침 타임에 안 오셔서 그런지. 다 했어요. 승진씨 다 했어요. 아직 슈슈 다 했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좋네요.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경제 이슈 네. 넘어가죠. 네. 경제 이슈는 이거 연말에 한번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증권이 선수를 쳐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같이 뭔데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3년 증시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자료를 하나증권 자료 플러스 돌아보지 마.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막상 있으면 생각난다니까. 맞아. 내가 이번에 그렇습니다. 없는 걸 2023년을 돌아보는 네. 와, 저는
저만 그래요. 2023년이 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뭐 일도 일이지만 방송에서 방송을 할 때 커버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았달까요. 그만큼 시장에 이슈가 많았던 건데 네.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서 하나증권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이제 증시 흐름과 같이 나열을 해둔 건데 정말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본을 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더 실감하지만 이거 정말 고마운 일이야. 이건 진짜. 순수히 노가다잖아. 진짜로 너무너무 참 고마워요.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보통 연말에는 1년치 썼던 대본을 다 나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보면서 요런 걸 정리를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해주다니. 너무 고마운 일이지. 내 성에 딱 차게 해주셨어. 음. 하나증권 만세. 이건 진짜 너무 이건 고마웠어. 아무튼 다시 보여주세요, PD님. 올해 연초는 초반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쏘아 올렸던 챗 GPT 이슈 저기 맨 앞에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를 비롯한 2차 전지의 폭주 기억나실 겁니다. 결국 상반기는 AI 로봇 2차 전지 이걸로 정리가 다 가능하고요. 하반기 들어오면서 네. 2차 전지 종목의 하락 있었다라는 거. 제가 웃은 게 저희 지금 보이세요? 그 앞부분에 자율주행 로봇 도보 통행. 딱 그 시점이 제가 로봇은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시점. 로봇은 테마성이다. 그러네요. 시장을 끌고 갈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라고 제가 망언을 했던 그 시점입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중국 리오프닝도 살짝 있었는데 그 기대감은 영 미치지 못했고 지나가다 보면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 하향했던 이슈나 부채 한도 조때 한참 미국의 저런 이슈가 우리를 약간 긴장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 투자은행 파산 이슈 맞아. 그때 SBB 많이 사태랑 그런 있었죠.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한 하반기의 변동을 자극했던 건 저 7월 이후에 보면 2차 전지 급락 글자 보이시죠? 저 때부터 이제 시장은 2차 전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래 대금이 확 줄었고요. 시장에 새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테마 순환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바쁜 테마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떨어지고 어떤 주도주가 없는 그 사이를 비집고 나간 게 초전도체였었고 초전도체가 짧은 시간 안에 말도 못할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급변동을 보여줬죠. 그게 이제 테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막 양자 암호부터 해가지고 빈대 정치 테마주 막 지금 계속 맞아, 돌고 그랬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2차 전지와 AI 로봇, 하반기는 이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테마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슈도 11월 나름대로 시작할 때, 시장에 그죠? 좀 크게 작용을 많이 했었고 여기에 대한 좀 실망감이나 또 뭐 정치적인 감론을박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도 참 회자가 많이 됐었던 거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제 바닥 확인이랄지 아니면 또 막판에 뭐가 있었을까? 뭐 온디바이스는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AI가 생각보다 엄청 강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다라는 점도 좀 올해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증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정리하기가 진짜 노가다인데 자, 오늘까지 하면 10거래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빼고 나면 9거래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2023년은 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증시 거래일 기준으로 여러분. 마흔이네. 자, 그러면 어제자 기준으로 보시면 환율 내려왔고요. 네. 유가도 80달러에서 많이 내려왔고요. 금리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3.9를 봤어요. 오, 내 눈을 의심했어. 3.9라는 생각으로. 그만큼 매크로 환경, 이제 매크로 부담은 덜어냈다라는 게 되겠고, 올해를 좀 이제 자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말씀 주신 AI다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이 빅테크 세븐 종목에서도 약간의 갈림이 보입니다. 그렇죠. 기존의 강자, 절대 강자, 무너지지 않는 아성이었던 애플이 올해는 무너진 건 아니지만 점프를 못했고요. 점프를 하면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등에 딱 업고 남다른 시세를 보여줬다라는 게 올해 전체를 뭐 관통하는 하나의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이게 참 느낌이 새롭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왜냐면 환율도 막 1,400원일 때가 있었고 WTI는 한 90달러, 100달러 막 120달러 간다 이런 전망 나오고
10년물 미국채 10년물 금리 5 넘고. 옛날에 5 넘었는데 또 생각해 보면 반대로 한 1년 반? 2년 전만 해도 3.6에서 3.7 갔대 막 덜덜덜덜 하던 때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4.0까지 5% 갔다가 4.0% 가고 장중에 3자도 체크하다 보니까 야, 약간 좀 인생의 진리를 얻네. 뭐든지 올랐다 내렸다 오르막길 내리막길이요. 뭐 다 새로울 게 없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웬 사투리? 그런 인생의 진리한데 갑자기 웬 사투리?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참 새롭습니다. 네. 정말. 우리도 새로운데 맞아요. 시장 이- 참여자들은 더 오래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새로울 거야. 약간 득도하셨을 수도 있지. 오래 계신 분들은. 뭐 또 이러네 이런 느낌. 근데 이렇게 좀 특이점이 있는 해들은 나는 약간 어떤 의미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 왜냐면 이렇게 특이점이 오는 시장 해는 나나 3, 40년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이나 처음 경험하는 건 똑같거든. 약간 그 측면에서는 그치. 약간 좀 신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음. 2023년이 그런 해다. 음. 예,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 우리가 공부할 게 진짜 많았었어요. 막 비만 당뇨가 메가 트렌드로 등장하면서 GLP-1 공부했지. HBM만 해도 AI 등장하면서 챗GPT, 뭐 GPU, HBM, 이제는 온디바이스 AI에서 MPU, 뭐 CXL, 뭐 너무나 많은 것을 공부하기도 했었고, 비트코인도 엄청 오래 뭐 강세를 기록했고, 내년이 어떨지 궁금하고, 뭐 화장품이나 케이팝에서는 약간 한국의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그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빨리 수익화를 시키는 한 해이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밑에 요약된 거는 2차 전지에서 테마주로 상반기, 하반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와, 에코프로가 고점 기준 1,400% 올랐더라고요, 연초 대비. 진짜 어마어마했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낌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 고점 대비 한 50%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에 남을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테마주 순환 엄청 낮다라는 것도 하나증권에서 한판 정리해 준 거 있어서 그것도 따봤는데 조선도체, 맥신, 양작 이슈, 맥신 오랜만이네. 빈대, 정치 이슈, 온디바이스, STU까지 쫙 돌았습니다. 하나증권이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를 했어요. 여전히 인공지능 로봇 들어가 있고 금리 하락 로테이션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들어가 있고 기술 발전은 섹터가 조금 전고체가 들어가 있어. 침체돼 있었는데 활력을 좀 추가해 줄 만한 아이템들 해서 메타버스 전고체 우주예요. 근데 전고체가 삼성 SDI 주도로 지금 전고체 쪽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좀 전에 본 뉴스예요. 현대차가 미국 특허청에 전고체 관련한 특허 출원을 여러 개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 전고체가 쫙 올라주는 흐름을 오전장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2차 전지 내에서 조금씩 새로운 뉴페이스로는 전고체가 뭐 힘을 좀 실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선거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 1월 총선. 대만부터 해서 우리도 있고 연말에 미국 미국도 대선. 있고 그 밖에도 선거가 정말 각국별로 많기 때문에 관련한 부양책 혹은 관련한 후보 진영의 섹터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숙지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테마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반도체 우주항공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거론을 맞아. 했던데, 사실 그리고 친환경 쪽도 그래요. 그러니까 설사 트럼프가 되더라도 과거를 봤을 때 친환경 쪽으로는 계속 드라이브가 걸리더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부분에서도 새로운 투자 전략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느 정도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도 선거 앞두면 어쨌거나 좀 받쳐주려는 노력들이 정부 여당에선 있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네. 진원님 맞아요. 한미 선거 테마.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지. 머릿속에 숙제처럼 있긴 한데. 좋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워. 맞아. 언제나 조심스러워. 그리고 사실 방송할 때 좀 힘든 게 있어요. 뭐 잠깐 30초 딴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막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 순간적으로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냥 뭐뭐 씨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순 없죠. 그러면 막
진짜 엄청나게 욕을 먹어서 정치에 막 외국인은- 관심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별로 네. 없어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 그렇지. 있죠. 그리고 또 계속 바뀐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순간 혼란이 와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악플이 달리는 거지. 쪽 진영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셔서 음. 이제 저것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모든 거 다 알겠습니까? 맞아. 저도 저처럼 막 맨날 시사 막 정치 쪽 유튜브 보고 하는 사람이면 맞아요. 그게 입에 익는데 사실 그러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직책이 워낙 자주 바뀌어 어. 정치권. 그러니까 이걸 근데 잘못 얘기하면 더 그러니까 아예 그렇지. 그걸 떼고 얘기하는 경우가 님이라고요, 많아요. 님.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화면에서 순간 헷갈리면 이분 가리키면서 이분 그래픽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분 관련한 종목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 최대한 안 하죠. 맞아. 네, 안 합니다. 맞아요. 진원님.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인간은 더 하고 싶거든.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옛날에 맞아요. 했었어가지고 진원님 맞아요. 꼭 좀 안 하는 그런 것도 걸로 있는데. 뭐라 하시는 분들. 물론 1차적으로는 잘못은 저에게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명확히 알고 그걸 코멘트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러네. 워낙 많은 걸 커버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 요즘에 머리 짧은 거 갖고 시비 거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되게 화가 나. 하소연은 개인 유튜브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얄짤없네요. 생활경제 넘어가죠. 생활경제. 오늘은 또 어떤 우울한 얘기입니까? 오늘은 우울한 얘기 아닙니다. 생활경제는 항상 우울하잖아요. 아니야, 좋은 얘기예요. 아, 쇼핑. 쇼핑 얘기. 쇼핑? 네. 그러면 우울할 텐데 왜? 소비 심리가 계속 꺾이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 되는 쪽 얘기야. 뭔데요? 중국 쇼핑. 중국 잘 쪽도.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뭐 국내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좋은 거니까. 음. 통계청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해외 직구액을 공개했는데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조 원대였는데 이번에는 5조에 육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 중국에서 직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전체 직구액 중에 절반 정도를 중국이 차지했는데 이게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언제나 1위는 미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중국이 치고 나왔다라는 거고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 두 곳의 이야기는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은 11월 기준으로 551만 명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 대비 2배 늘었고요. 테무 같은 경우도 7월에 이제 한국에 상륙을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사용자가 3배 늘었다라고 하고요. 초반에 테무가 정말 싼 값을 내세워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맞아. 억만장자처럼 쇼핑하세요라는 타이틀로. 그러니까 싼 거 억만장자들이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막 쟁이는 그런 쇼핑을 키워드로 내세운 거예요. 초기 90% 할인 이벤트 했었고 수십만 원의 적립금을 쏘는 이벤트들도 꽤 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모았던 거죠. 요새 중국 내에서 이런 커머스 업체들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마케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배송 무료, 뭐 교환 무료. 그렇게 하다 보니 똑똑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활용하면 맞아. 돈 많이 아끼죠. 올해 특히 좀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그런 거 좀 IT 쪽에 빠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는 또 진작부터 그걸 쓰고 계속 우리한테 추천을 하기도 했었어요. 우린 절대 안 하지. 우리는 쿠팡 쓰지. 우리가 갈 때쯤이면 거기는 이제 끝물인 거야. 고점이지. 응, 항상 고점입니다, 여러분.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어가지고 네. 잘 우직하다고 표현한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살 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는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끝입니다. 그럼 이게 비단 한국만의 그건 아니고 이번에 불프랑 사이버 먼데이 때도 네. 미국에서 직구 온라인 매출이 되게 늘었는데 다 중국발이었다. 그래서 미국이 불프를 했는데 웃는 건 중국이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왔었고요. 중국의 패션 업체인 쉬인, 미국에서 5월 전체 어플 다운로드 1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테무가 미국에 진출한 지 4개월 만에 108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중국 유통 이커머스 업체들이 엄청난 열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들의 인기는 당연히 가격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고 무료 반품 정책 등을 쓰는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고 여기에 가성비 소비가 유행하고 있어요. 미국이 고물가에 지쳐 있다 보니까 약간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동합니다. 이거는 지금 전반적인 소비 트렌드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 소비 트렌드 관련해서 아이템 또 이제 모으고 있거든요. 그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국 어플이지만 중국 이커머스지만 각국의 언어에 맞춰서 그리고 각국의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있다라는 것에서 진입 장벽이 확 떨어진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용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러면 이들이 왜 유달리 싼 가격에 내놓을 수 있었는가를 봐야겠지. 일단 중간에 유통자가 없습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연결이 된다라는 것. 중간 판매자가 안 낀다라는 거는 충분히 그 판매자의 마진 없이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관세 면제를 받게끔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800 이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줍니다. 근데 중간 마진을 챙기는 사람이 껴있었으면 그 사람은 한 번에 막 100개 이렇게 주문을 해서 팔아야 되잖아. 그러면 관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다이렉트로 쏘다 보니까 엄청 비싼 게 아니고선 관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게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뉴욕타임즈 조사 결과 1월부터 9월 미국의 수입품 중에서 무관세 적용 물품 3분의 1이 쉬인과 태무거였다. 와, 진짜. 엄청 낮다라는 그건 진짜 엄청나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런데 중국 거 중국 거 사려고 하면 딱 걱정되는 거 뭐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저는 그러니까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 고정관념이 한 작년쯤부터 없어졌어요. 아 진짜? 왜? 계기가 있어? 이거. 아니, 요즘에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이 질이 엄청 떨어지거나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품질의 문제가 아니고 가품. 아, 가품 이슈. 가품. 가품 이슈는 있지. 가품 이슈는 아직까지 과거보다 나아졌을 수는 있으나 가품 이슈 아직까지는 조금 있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품과 뭐 말씀하셨던 품질도 과거보단 나아졌으나 지금은 약간 검수가 좀 안 되는 채로 보내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가성비를 내세우다 보니까 품질도 약간 논란은 되고 있어요. 근데 과거보다는 중국 거여도 품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가품에 대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계속 가품 문제 꼬리표가 달리는데 국내 소비자는 10개 중 2~3개만 건져도 성공이다라는 인식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 가품은 근데 쿠팡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좀 더 비중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 업체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프로젝트 클린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알리익스프레스 대표가 이제 인터뷰할 때 뭐 검수나 혹은 가품을 판매한 판매자에 대한 페널티나 뭐 무작위 검수 뭐 이런 것까지 아니면 한국 브랜드에 대한 뭐 어떤 좀 뭐라 그럴까? 말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좀 더 이런 식의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또 배송 문제가 배송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많았는데 이거는 꽤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게 좀 무섭긴 한데 알리 측에서 내년 초에 우리의 이제 물류센터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그러면 배송 엄청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고 배송 기한에 대한 노이즈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가품과 품질에 대한 지적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서 한국에 진출함으로써 최근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쿠팡과 네이버 쇼핑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이쪽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국내 이제 유통업체들이 조금씩 타격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쿠팡, 네이버 쇼핑은 워낙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겠죠. 근데 그 아래 11번가, G마켓, 위메프, 마켓컬리, 오아시스, 적자에다가 막 IPO 밀리고 이랬던 업체들은 당연히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요. 만약에 중국이 더 공격적인 자본 공격을 한다면 이쪽으로 인수합병 혹은 구조조정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업계의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나 테무가 선전하면서 국내에서 수혜 보는 쪽으로 많이 거론됐던 건 당연히 물류 쪽이에요. 알리 물류 담당하는 게 CJ 대한통운, 테무 쪽이 한진인데 모두 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3분기에 이제 CJ 대한통운 알리 직구 물량 900만 박스를 배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가도 11월에 한 50% 넘게 올랐던 바 있는데 요런 또 반대로 수혜 보는 쪽도 있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저 물량에 박앵커는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저는 쿠팡 썼어요. 그렇죠. 아직은 쿠팡 컷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쿠팡 쓰는 거지. 내 말이에요. 근데 저 써볼 거예요. 너무 싸다고 계속 추천을 받아서.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몇백 원짜리도 배송해 뭐 준다고. 배송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무튼 잊을만 하면 온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 주간의 이슈. 오늘은 우울한 내용 아니었죠? 오랜만에 근데 이 주간경제 하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기분이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네. 몸도 빨리 좋아지길 바랍니다. 아 몸은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도 당이 떨어져가지고 식은땀 계속 나네요. 이런 짠한 캐릭터 아니었는데. 아, 요즘에 짠내 납니다. 정말. 짠내 나요, 여러분. 아.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짠내 나요.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걸이가 삐 제가 오늘 기록은 다 쓴 것 같아서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마치도록 하죠. 진원님, 영호님, 그리고 본부장님, 병재님 다 감사합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고생하겠죠. 근데 주말에 좀 푹 쉬시면서 힘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올해 정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오늘 빼고 어제 기준까지 한 13% 올랐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20% 이상 낮기를 바라면서. 그러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